자, 이제 결론 쓰기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 쓰기는 여러분들이 가장 범하는 큰 오류가 뭐냐면, 이제 막판에 이제 긴장 풀리고 시간 없고 이러니까 마지막 글이 안드로메다라고 해요. 지금까지 쓴 글과의 모든 맥락과 관계없는 갑자기 이제 뜬구름 잡는 결론이 나와요. 갑자기 선진한국이 열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한국의 미래가 뭐 창창하다는 둥 그렇게 해서 갑자기 거시담론에 해당하는 황당한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형식의 원칙을 알고 연습을 좀 열심히 하면 아무래도 이제 결론 부분이 서론에 비해서는 형식 면에 있어서는 더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형식보다는 진짜 이제 내공이 좀 필요해요. 내공이. 교육학 지식에 대한 내공이.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글쓰기 연습하면 주로 이제 현실적으로 임용고시 앞두고 교육학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은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모자라요.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 시간이 모자라니까 아무래도 결론까지 마무리 짓는 글을 쓰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겠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서론하고 차별성이 없는 글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쓴 내용을 결론과 비슷하게 쓰다 보니까 결론이 나야 되는데 새로운 문제 제기가 돼버려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결론입니다. 내가 지금 글을 정리해야 되는데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는 이런 글이 나오기도 해요. 자, 이게 이제 제일 극복을 해야 될 영역이기도 하고,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장이 너무 거창하게 끝나요. 이제 거시담론으로 간다 이 말인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안 쓰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이제 뭔가 좋은 결론이 나오겠죠.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미리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임용고시를 앞두고서 교육학 논술을 준비한다, 글쓰기 연습을 한다, 이럴 때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시간 정해놓고 쓰는 겁니다. 1시간 딱 정해놓고 내가 열심히 한번 써보겠다. 이게 제일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정하지 말고 쓰세요. 시간 정하지 말고. 연습할 때는 여러분들 좋은 글, 그 다음에 내가 잘 쓴 글, 이런 걸 연습해서 남겨놔야 돼요. 그런 형식이 자꾸 익숙해지고 여러분들이 글은 이렇게 쓰는 거지라고 감을 잡은 뒤에 문제에 나오는 주제나 제재가 달라져도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안에 쓴다라고 하는 거는 조바심만 나요. 그러니까 연습이 안 돼 있고 형식을 모르는데 시간만 정해놓고 열심히 쓴다. 그런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글쓰기 연습할 때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쓰는 것보다는 80자에서 100자 단위의 글쓰기를 매일 연습하고 퇴고하고 이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정해놓고 쓰지 말고 형식과 원칙을 연습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이제 보고 갑시다. 우리 결론이 전체 글의 15에서 20%.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걸 대충 메꾸려고 이렇게 많은 분량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육학 특강 하시는 분들하고 글 쓰는 거하고 관련이 없어요. 교육학 이론을 아는 거하고 교육학 논술을 쓰는 거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학 논술의 모범 답안이라고 돌아다니는 것들도 보면 내용도 오류가 많아요. 그냥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문이 필요가 없겠죠.
지문하고 이론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 쓰는 게 단순히 이론을 옮겨 적는 게 아니라 지문이나 맥락에 맞게끔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로 계속 존재하는 거죠. 자, 150자에서 200자로 씁니다. 150자에서 200자로. 자, 이것도 3개의 문장으로 구성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원칙 결론. 요약하는 게 아니라 재현을 해야 돼요. 이게 결론 쓰기에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재현을 하려면 본론에서 내가 쓴 내용 플러스 알파인 거죠. 여기서 쓴 내용 플러스 알파니까 네, 그래서 제가 내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교육학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 정책의 배경이나 맥락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래야 내가 본론에서는 시간 제약상, 분량의 제약상 그리고 니네들이 요구한 게 이거니까 그것만 적는데 사실 그거 말고 요것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재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도 형식을 알면 쓸 내용이 많아요. 그냥 대충 넘어갈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자, 결론 전체 글의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그러니까 하다 보면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글을 뭔가 좀 잘못 쓴 거예요. 예, 뭐 대충 썼거나 쓸 답을 다 안 적었거나. 여러분들 1시간은 정말 빠듯한 시간입니다. 1시간에 처음 보는 문제의 내용을 보고 지문을 분석하고 거기에 있는 이론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주장까지 마무리하는 걸 그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연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결론 형식을 뭔가 정형화시켜 놓는 게 실전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새롭게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돼요. 끝내야 돼요. 결론을 읽었는데 이게 뒤에 뭔가 다른 내용이 있을 듯한 그런 기분을 주면 안 돼요. 내가 결론을 적었는데 뒤에 나올 뭔가 알 수 없지만 다른 내용의 서론 같은 글이 돼버리면 이건 결론이 아닌 거죠. 자, 150자 플러스 알파입니다. 150자에서 200자 분량의 3개의 문장. 자, 그리고 3개의 문장이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결론에서는 특히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결론에서 잘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뭔가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꼬리 물기가 많아요. 앞 문장에서 쓴 내용의 마지막 주장을 이어서 그 다음 문장으로 꼬리를 물어요. 이렇게 하면 맴돌아요. 그러다 보면 마무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소위 말해서 진도가 나가야 돼요. 내 주장하는 부분이 3개의 문장에서. 그리고 본론 내용을 반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약하지 않는다고요. 본론 내용이 요약할 분량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분량이 서론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1200자에서 1500자 분량의 글에서 요약할 게 뭐 있어요? 눈에 다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요약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 도입할 때 지금까지 뭐뭐에 대해서 알아봤다, 논했다, 검토했다. 예,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배점이 없어요. 결론에 뭔 내용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배점은 없어요. 구성점수예요. 구성점수. 자, 그러니까 본론까지 내용 잘 쓰고 쭉 잘 흘러나오면 돼요. 아, 이 글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자연스럽게 끝나는구나 느낌이 들면 돼요. 자, 그러니까 본론에서 한 말 반복하면서 요약 정리하는 그런 거는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요약 정리
이거는 하지 않는다라는 걸 원칙으로 잡고 그러고 결론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뭔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요약하지 말고 재현을 해야 한다. 이게 결론 구성의 가장 제일 원칙인데, 자, 문장 3개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이걸 전체의 주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내 글이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문장, 그게 결론에 제일 처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본론에서 언급하지 못한 플러스 알파를 재현으로 남겨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잘 하기 위한 어떤 학교나 교사의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 성찰과 노력, 관심, 이게 필요하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이런 걸로 마무리하는 3개의 문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론 작성 내용을 적으면서 잘 봐야 되는 거죠. 주로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교육학 문제를 풀다 보면 본론에서 교사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들이 답으로 많이 언급될 수 있어요. 특히 교육행정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교육 과정이나 방법이나 학생 지도를 그러면 교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거냐 주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돼요. 그러면 본론 내용의 핵심이 교사 개인에 관한 문제라면 플러스 알파는 뭐겠어요? 네, 더 큰 범위. 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 단위에서 해야 되는 어떤 지원책들, 이제 이런 것들을 언급해 줘야 돼요. 재정 지원에 관한 거든 아니면 관련된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에 관한 거죠. 여러분들 이제 매뉴얼 도입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돼요.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보급한다. 이제 이런 표현들.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인적, 물적 지원을 더 강화한다. 이런 것들이 재원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주로 이제 교사나 학교 중심의 문제 해결 당사자나 주체의 성찰과 노력을 강조하는 걸로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재원에서 학교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또 학교 이야기를 하는 건 중복돼요. 그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위계를 잘 따져야 돼요. 전체 글의 정리, 자, 그 다음에 본론에서 언급하지 못한 행재정적 지원의 주체와 관련되는 그래서의 어떤 지원에 관한 제언을 적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 내지는 실천 단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구조를 갖고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답을 제대로 풀었다라면 주제 문장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재현이 플러스 알파로 되는 거에 관해서 정책이나 어떤 배경에 대한 지식이나 내공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 쓸 때 내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50자 이상 되는 분량. 자, 그러니까 아까 처음 이야기했듯이 서론이든 결론이든 100자 이내의 어떤 서론 결론은 내용이 없어요. 논지가 안 나온다고요.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몇 자 그냥 끌적거린 거예요. 그런 거는 글 전체적으로 보면 논지 구성이나 조화면에서 되게 질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 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논지를 구성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3개의 문장 쓰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마무리.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글 쓰다 보면 결론 부분까지 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사람의 뇌가 굉장히 간사하잖아요. 요령 피우고 뭐든지 쉽게 하려고 굉장히 꾀를 불리는 게 사람 뇌의 기본 구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각성을 잘 시켜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연습할 때 버릇을 잘 들여놔야 돼요. 요것만 해야 뭘 한다라고 딱 강제조항을 잘 둬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직접 시험 치러 가게 되면 이제 조급함을 조심해야 돼요. 막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서 직접적으로 해보면 막 손에 지나도록 쓰다가 그냥 나와요. 내가 뭐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답도 다 못 쓰고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형식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내가 시간 배분도 잘하고 그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누차 말하지만 재언을 언급할 만한 내공. 이건 교육학 지식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강조하듯이 평소에 독서 능력이 많이 영향을 미쳐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정 필요하면 뭐 칼럼 이런 건 안 봐도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임용고시 앞두고 교육 정책이나 제도에 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나온 보도자료 이거 공부하고 1년 연습해도 괜찮아요. 보도자료에 나오는 뭐 제도의 명칭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서술어 그런 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연습하는 것들도 도움이 돼요. 지금도 여전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청 할 게 없다.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괜히 쓸데없는 영상 보면서 시간 죽이지 말고 차라리 교육부의 홈페이지나 사이트 들어가서 거기에 보도자료 나오는 부분들을 한 번씩 읽어보는 것도 여러분들 이제 글 쓰거나 정책이나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급하다고 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본론 내용 컨트롤 C, 컨트롤 V 그대로 뺏기면 안 돼요. 했던 말 또 쓰는 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건매점주의.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 역량 중심의 교육을 할 때 미래 사회가 밝아지고 한국은 선진국에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이상하게 갑자기 건매점이라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건매점. 맥락에 맞지 않게끔 갑자기 이제 글을 마무리하는 형식인데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금지 표현.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알아봤다 논의했다. 안드로메다로 가는 건매점. 그리고 본론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거. 이런 거 안 하는 연습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3단계 문장의 형식을 자기가 좀 평소에 연습을 하면 결론은 어떻게 보면 형식이 더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논문 형식에서도 한 가지예요. 논문에서도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가게 되면 뭐가 맨 처음 나오느냐 하면 요약이 나와요. 이게 요약이 왜 나오겠어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팬 서비스예요. 앞에 논문이 한 100페이지 되는데 사람들 그거 다 읽기 힘드니까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요약을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들 1200자, 1500자는 눈에 다 보여요. 요약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결론 부분에 가면 정책 재현이 제일 중요해요. 특히 교육학 논문을 쓸 때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준해서 요약에 상응하는 주제 문장을 제시하고 근데 그게 본론에 있는 걸 반복해서 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체 글을 다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에 해당하는 주제 문장, 이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현, 그 다음에 논문 같으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정책 지원 플러스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다음 연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 연구, 후속 연구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후속해서 할 만한 주체의 노력, 이런 게 이거하고 이제 맞물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결론 형식 쓰는 것 같은 경우가 우리가 소논문이나 칼럼에서 쓰는 형식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우리 학술 논문, 특히 학위 논문 쓰는 형식하고도 같은 맥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한 원칙을 가지고 형식에 맞추어서 쓰려고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 수업 시간에도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앞으로 수업하면서 과제 나가서 다른 친구들 쓴 걸 보면 또 잘 쓴 친구들 사례나 샘플을 보면 아,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또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코스웍 하면서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본부터 서론, 결론 쓰기까지. 그 외에 이제 본론에서 진짜 쓰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수업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또 나눠보죠. 자, 건강 잘 챙기십시오.